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장 2절 환의 몇 가지 기본 성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두 가지 연산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연산 중에서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는 이미 그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1학기에. 그래서 그러한 성질들은 환에서도 그대로 성립하겠습니다. 즉, 환에 약속된 환에 주어진 두 가지 연산 중에서 덧셈에 대해서 일단 성질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질은 이미 우리가 그 그룹에서 얻은 성질을 그대로 적용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덧셈에 대한 성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R이 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앞으로 이제 환은 전부 R로 표기를 대부분 할 텐데요. 이제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그 이렇게 그 조금 굵게 쓰는 이 문자는 특별히 이제 이제 우리의 경우는 실수체가 되겠죠. 실수체를 표현하는 이제 기호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R과 여기 있는 R은 다른 R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R은 일반적인 환입니다. 환은 이제 실수체도 물론 환이 되겠지만, 그 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항식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다항식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그 행렬들의 집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그 대수적인 구조도 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실수는 이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특정한 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환을 표시하는 기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우도록 하고요. 지울 필요는 없는데, 네. 자, 덧셈에 대해서만 보면, 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덧셈에다 역원을 이제 의미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결국 덧셈과 관련된 그러한 기호 혹은 연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값은 뭐가 될까요? 네, A가 되죠? 그 다음에 A와 B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는 덧셈에 대한 역원을 의미하는데 이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덧셈과 동일합니다. 자, A와 B를 더한 결과와 A와 C를 더한 결과가 같다면 네, A를 캔슬 시킬 수가 있죠. 따라서 B와 C가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A와 어떤 X도 이제 환의 원소입니다. 지금 A, B, C, X를 전부 다 주어진 환의 원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두 원소를 더해서 0이 되었다. 물론 0은 이 환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X는 무엇이 되느냐? 바로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원소를 더했더니 자기 자신과 같아졌다. 자, 이런 A는 뭐가 있을까요? 네, 캔슬을 시킬 수 있으니까 A는 덧셈에 대한 항등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1학기 때 덧셈 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들을 얘기를 했을 때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 사실을 한번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자, 1학기 때 그 2장 2절에서 군의 기본 성질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자, 처음에는 이제 곱셈 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덧셈 군에서의 성질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 CRM 2.2.5를 생각을 해보면, 덧셈 군에서는 다음이 성립한다 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내용과 동일하죠?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물론 이 3번의 내용은 이제 뒷부분만 우리가 기록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4번은 동일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환이 주어지면 환은 덧셈만 생각하면 곱셈은 고려하지 않고 덧셈만 생각하면 덧셈군이 되기 때문에 결국 덧셈군에서 성립하는 모든 성질이 그대로 성립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원래 슬라이드로 돌아가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로지 덧셈하고만 이제 덧셈과 관련한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덧셈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한 덧셈군에서 한 원소를 반복해서 우리가 연산을 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기호를 도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환 R에 대해서 R의 한 원소 스몰 a, 그 다음에 정수 스몰 n을 택했을 때 na라는 기호를 우리가 도입을 했었습니다. 자, 주의할 것은 n하고 a 이렇게 쓴 것이 환의 곱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군에서의 그 덧셈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는 기호로 그냥 도입을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도입을 했었나요? n이 양수인 경우에는 네, a를 n번 반복해서 더하는 그 결과를 na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n이 0일 때는 네, 0으로 0은 이제 그 주의할 것은 여기서 0은 그 정수 0이고요. 여기서 0은 뭐 정수일 수도 있지만 이 0은 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이 그 음의 정수일 때는 어떻게 정했죠? 자, 음의 정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 양의 정수 m을 생각을 해서 a를 n번 반복해서 더한 다음에 그것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택했습니다. 혹은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그 n번 더한 결과를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두 값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m은 n을 이제 부호를 바꾼 정수를 의미하죠. 자, 이것도 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했던 내용인데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군에서 어떤 연산이 하나만 주어져 있는데 그 연산은 이제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이제 곱셈에서는 이제 거듭 제곱으로 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a를 n번 거듭 제곱해서 이 서클 연산을 반복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기호를 도입했습니다. 자, 이것을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결국은 덧셈 기호를 표시하면 이와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기호가 예전에 봤던 2.2.6에서 정의된 그 기호하고 동일합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전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예전 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지금 3.2.1 데피니션 3.2.2 전부 다 덧셈 입장에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3.2.2는 조금 전에 도입한 요 기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A를 반복해서 더하는 이 기호와 관련된 성질, 즉 마이너스 n 정수죠. n과 m은 정수고요. a, b는 지금 이 환의 원소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a를 마이너스 n만큼 반복해서 더하는 것은 뭐랑 같으냐?
a를 n만큼 반복해서 더하고 나서 그거 전체에 덧셈에 대한 여건을 택하는 것과 같고, 혹은 여기 쓴 형태처럼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n번 반복해서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동일합니다. 비슷하게, 자, a하고 b 환의 두 원소를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것 전체를 n번 반복해서 더하는 그런 기호죠. 이것은 a를 n번 더하고 b를 n번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n과 m 정수 두 개를 더해서 그 정수만큼 a를 반복해서 더하는 것은 a를 n번 더하고 a를 m번 더해서 두 개를 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분배 법칙처럼 여겨지긴 하는데 분배 법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에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 A, B, C가 모두 환의 원소이고 그 연산이 환에서의 덧셈, 환에서의 곱셈입니다. 여기가. 그랬을 때 이것을 A와 B 환에서의 곱셈, 환에서의 곱셈을 하고 더하는 것과 같다가 분배 법칙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차이는 이걸 볼까요? 이걸 볼까요? 이걸 먼저 볼까요? 자, 이 녀석은 환에서의 덧셈인데요. 얘하고 얘를 이제 마치 곱셈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기호의 의미가 뭐죠? 지금 환에서의 곱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n은 환의 원소라는 보장은 없고요. 정수입니다. 따라서 환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호 자체가 환의 곱셈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기호는 지금 방금 약속한 덧셈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쓴 기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얘하고 얘를 환의 곱셈으로 곱하라는 뜻이 아니죠. 네. n과 m은 이제 정수에서 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정수하고 a를 이제 붙여 쓴 거의 의미는 반복해서 더하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마치 분배 법칙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n하고 m을 곱해서 a를 그만큼 반복해서 더하면 a를 n만큼 더한 다음에 그거 전체를 다시 n만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할 거. 자, 여기서는 n과 m을 어떻게 하라는 뜻이죠? 정수 두 개를 곱하라는 뜻입니다. 정수의 곱 입장에서. 자, 여기는 뭐죠? 이 지금 기호의 의미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자, 오른쪽 ma하고 n을 어떻게 하라는 뜻이죠? 자, ma는 어디의 원소죠? 환의 원소입니다. 정수가 아니라. 그리고 n은 정수죠?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의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기호를 이제 두 번 이제 반복해서 쓴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정수의 곱셈이고 여기가 바로 이 기호의 의미인 것이죠. 네.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n과 m을 이제 바꿔서 해도 동일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 또한 덧셈 군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사실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예전에 했던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죠. 네. 네, 마침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마치 n을 이제 이렇게 분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도 이렇게 분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맨 마지막에 했던 식 그리고 이것도 첫 번째 식 순서가 다 동일한 것 같네요. 그죠? 세어렘 2.2.7 내용을 그냥 반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죠. 네. 여기죠?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덧셈과 관련해서 이제 성립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 환에서 또 다른 연산인 곱셈에 관해서 성립하는 규칙,
관련된 것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환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환의 곱셈을 이제 처음에 이제 점으로 찍어서 표기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생략해서 쓰겠다 라는 것을 이제 먼저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문자를 그냥 연달아 쓸 때는 그 환의 두 원소인 경우 A하고 B가, 그럴 때는 이거의 의미가 두 원소를 환의 곱셈으로 곱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호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기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호들이 있을 때, 자, A가 환의 원소고 N이 정수면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리고 A하고 B가 모두 환의 원소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잘 알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본다면 뭐 얘랑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연산처럼 보입니다. 같은 연산을 행하는 것처럼. 자, 그렇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면 N이 환의 원소인지 정수의 원소인지, A가 환의 원소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요 문자들을 나열을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판단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문자가 어떤 집합의 원소인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이제 정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곱셈에 대해서 가정한 그 액시엄이, 공리는 환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환 중에서 가환환도 있고 뭐 정역도 있고 조금 더 성질을 많이 가지는 그런 환이 있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모든 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환은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만 우리가 보장을 했습니다. 자, 결합법칙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A, B, C가 환 R의 원소일 때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계산한 결과나 이렇게 연산한 결과가 같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이제 활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소가 하나 더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네 개를 이제 A, B, C 순서대로 이제 늘어 놓는데요.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 이제 방법은 괄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를 하게 되면 A, B를 연산을 먼저 하고 C하고 D를 연산을 먼저 하는 것이죠. 혹은 뭐 이렇게 괄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BC 연산을 먼저 하고 곱셈을, 그 다음에 그 값을 A와 곱하고 다시 그 값을 D하고 곱하라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괄호를 이제 쓰지 않으면 도대체 그냥 A, B, C라고만 쓰면 어떻게 먼저 뭘 계산할지가 좀 불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합법칙을 가정을 한 경우에는 이런 A, B, C, D 이렇게 괄호 없이 쓰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A, B, C, D 순서대로 쓰고 괄호를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뭐랑 같을까요? 네, 우선 이쪽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A, B, C랑 같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를 보고 이거랑 얘랑 연산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자, 다시 결합법칙을 적용해 보면 A, B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에 C하고 D를 각각을 또 개별적으로 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합법칙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적용해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있는 경우는 괄호를 이제 다르게 치더라도 계산 결과는 항상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R에 이제 있는 원소들을 쭉 나열할 때
괄호를 굳이 쓰지 않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을 할 때.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괄호 묶는 방법에 관계없이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혼돈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 물론 이 얘기는 예전에 우리가 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은 군은 결합법칙 말고도 몇 가지 성질들을 더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괄호 묶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은 군의 다른 성질인 항등원의 존재성이라던가 역원의 존재성에는 상관이 없이 오로지 결합법칙에만 의존하는 성질이라서 사실 그대로 물려받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덧셈이라는 연산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간단하게 쓰는 기호를 도입을 했는데요. 자, 비슷하게 곱셈을 같은 원소에 대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을 간단하게 쓰는 연산을 비슷하게 도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 기호를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지수 형태로 우리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n이 정수가 아니라, 즉 0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연수만 허용합니다. 그 이유는 곱셈에 대해서는 환이 군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곱셈은 주어져 있으니까 한 a를 여러 번 곱하는 거는 그 양의 정수만 양의 정수번 곱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n이 정수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하려면 a의 1은 a로 약속하고요. 물론 여기서 a는 환의 원소죠. 그리고 a의 n 플러스 1은 정의를 a의 n제곱을 그 전에 정의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정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곱셈을 반복해서 같은 원소를 반복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기호를 썼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수법칙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법칙은 a를 n번 반복해서 곱하고 a를 n번 반복해서 곱한 것을 다시 곱하면 뭐가 될까요? 네, a의 n 플러스 n번 거듭제곱한 거랑 같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a의 nn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사실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주의할 것이 n과 m은 정수라는 것이고요. 자연수라는 것이고요. 정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1학기 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수학적 기납법, 물론 그 당시에는 곱셈에 대한 군이었기 때문에 정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자연수에 대해서 이걸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확장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죠. 네, 지금 지난 학기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네, 자, 여기에 있는 기호죠. 자, 네, 요 기호는 물론 n이 그 정수인데요. 이것을 이제 정의하기 전에, 정수로 확장하기 전에 먼저 여기 그 a의 1제곱은 a로 약속한다. a의 n제곱은 a를 n번 연산한 것을 a의 n제곱으로 간단하게 쓰겠다. 그때 다음 성질 성립한다 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조건은 이제
이 곱셈에 대해서 군이 이룬다는 거였는데, 이 사실 두 가지를 보일 때는, 지금 이게 안 보이나요? 네. 네, 이게 지금, 이게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네, 지금, 네, 이거를, 아이고. 네. 네, 이제 보이네요. 네, 지금 여기 커서가 안 보여서, 네, 지금 좀 의사소통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다시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보이네요. 네. 그, A의 거듭 제곱을 이제 정수 n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이죠. 앞에서 조금, 네, 그, 커서가 안 보였을 텐데, 네, 그 부분들도, 네, 뭐, 그렇게, 헷갈리는 것은 없을 테니까, 네, 그, 좀 눈치껏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다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녀석을 이제 정의하기 전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요 기호를 약속을 했었죠. 지금 우리가 한 거랑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양의 정수 mn에 대해서 이 사실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확장해서 그 정수일 때도 이러한 그 지수법칙 일종의 지수법칙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확인할 때는 그 구의 그 조건 중에서 항등원의 존재성이라던가 역원의 존재성 이런 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환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환에서는 오른쪽 세 번째와 같은 등식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환에서는 곱셈에 대한 역원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환에서는 이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죠. 네, 됐죠? 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자 어떻게 했냐면 덧셈에 대해서 1학기 때 했던 그 내용을 적용해서 환에서 덧셈에 관련된 그 규칙들을 쭉 한번 법칙들 성질들을 정리했고요. 이제 곱셈에 관련해서도 지금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런 지수 법칙 정도 얘기를 있습니다. 네, 잠시 네, 이제는 이제 그 환에서의 덧셈과 곱셈을 같이 그 섞어서 쓰는 경우에 성립하는 일종의 법칙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이항정리입니다. 이항정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죠. 물론 이제 당시의 이항정리라고 하는 것은 실수들 사이에서의 덧셈과 거듭제곱의 입장에서의 이제 성질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실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환에서 우리가 이항정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환이 주어져 있을 때 환의 두 원소 A, B가 특별히 가환하는 아니더라도 이 특정한 두 원소는 A, B와 BA가 같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 등식을 우리가 이항정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동일한 이항정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N번 거듭제곱한 것이, 물론 여기서 N은 뭘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자연수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다음과 같이 쓰여진다. 네, 똑같죠? 자, 물론 요 기호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됩니다. 요 기호의 의미는 고등학교 때 형태의 기호로는 이것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팩토리얼로 쓴다면 어떻게 생각나요?
네, n 팩토리얼을 i 팩토리얼 그리려나? 네, n-i 팩토리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ni들은 전부 다 0부터 n까지, 그리고 n은 자연수니까 정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때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정수인데요. 조금 더 잘 보면은 이게 사실은 정수일 뿐만 아니라 자연수가 나오죠. 제일 값이 작은 n0 같은 경우도 1이 나오니까 자연수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a라는 환의 원소를 여기만큼 거듭제곱을 한 것을 의미하고요. b도 마찬가지로 거듭제곱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간 그 노테이션을 좀 주의할 것은 i가 0일 때는 a의 n제곱 b의 0제곱이라는 이제 기호인데, 우리가 b의 0제곱이라고 하는 기호는 약속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기호는 그냥 a의 n제곱을 간단하게 쓴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i가 n일 때는 a의 0제곱, b의 n제곱인데, 이것은 b의 n제곱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따로 쓰기가 귀찮아서, i가 0일 때랑 i가 n일 때랑 또 분리해서 쓰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그냥 쓴 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b의 0제곱이 1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화는 단위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은 그냥 기호로서 이렇게 쓰지만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겠다,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네, 이 식이죠. 자, 물론 이제 이것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려면, 자, 지금은 이제 n이 자연수니까, 네, 약간은 좀 귀찮은 내용일 수 있지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학적 기납법이죠. 자, 그래서 n이 1일 때 여기 왼쪽과 오른쪽 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것은 금방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어떤 원소를 n 플러스 1만큼 거듭제곱한 거라는 것의 의미는 n번 거듭제곱하고 나서 a 플러스 b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의 의미죠.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a의 n제곱을 일반적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 귀납적 정의를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이항정리, n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a 플러스 b가 있는데, 자, 분배 법칙을 해서 여기 있는 각각과 a를 곱하고 각각과 b를 이제 곱한 것을 쭉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i가 0부터 n 때까지 n 팩토리얼 i 팩토리얼 n-i 팩토리얼에 a가 하나 더 곱해졌으니까 a를 곱할 때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i 거듭제곱 b의 i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하고 i가 0부터 n일 때까지 n 팩토리얼에 i 팩토리얼 n-i 팩토리얼. 네, 이걸 다 지금 할 생각은 아닌데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약간 이제 조작을 잘 해서 서메이션 더하는 것을 이제 잘 이제 묶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마저 채워 넣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항 정리가 성립한다. 물론 이항 정리가 아무 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환환이거나 아니면 가환환은 아니더라도 A, B가 서로 바꾸어서 곱하더라도 같은 경우에 한해서 성립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또 다른 성질을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까지는 예전에 다 했던 것들이고요. 이제 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성질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 앞에서 한번 채는 정역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한번 확인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A, B는 이제 환의 원소였고 0은 당연히 정수형이 아니라 환 아래 항등원입니다. 자, A와 0을 곱하면 여기서 곱하는 것은 환의 곱셈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0이 나옵니다. 무조건 A에 상관없이. 또 거꾸로 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확인해 보죠. 네, 예전에 한번 했었죠. 자, A 0은 A 0 더하기 0으로 쓸 수 있고 분배 법칙을 하면 A 0 A 0으로 쓸 수 있다. 자,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두 개 더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덧셈에 대한 성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원소를 자기 자신과 더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왔다. 그러면 캔슬 돼서 이 원소의 값이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었죠. 네, 그 사실을 적용하면 A0은 0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앞에서 우리가 했던 정리 3.2.1의 3번이었습니다. 그게 앞으로 쭉 올라가면 있을 텐데요. 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비슷하게 얘도 어떻게 할까요? 0, A는 0을 이제 앞쪽에다가 더하면 되겠죠? 네. 자, 분배 법칙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은 거 두 개 더했더니 자기 전이 나왔다. 따라서 얘는 0이다.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활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환에서는 어떤 원소든 0과 곱하면 0이 나온다. 네. 자, 이 사실을 이제 이용하면,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앞에서 이항 정리도 물론 그랬지만, 곱셈과 환의 곱셈과 환의 덧셈이 섞인 그런 연산이 나옵니다. 이게 왜 섞인 연산인가요? 자, 여기는 곱셈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B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계산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결국 환의 덧셈과 관련된 그런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지금 같이 묶여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랑 같으냐? 자, A하고 B를 곱하고 그거 전체를 덧셈에 대한 역원을 택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물론 B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분배 법칙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활용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곱한 것을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이 값은 A, B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확인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얘부터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A 곱하기 0을 생각을 해보면 0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에 대한 덧셈에 대한 b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나왔으니까 이 0 대신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b하고 덧셈에 대한 여건을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자,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a, b, 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원소하고 이 원소를 더했더니 0이 나왔다. 자, 앞에서 우리가 덧셈과 관련된 그 성질을 정리할 때 이런 성질이 있었죠. 어떤 두 원소를 더해서 0이 나오면 이 x가 뭐다?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다. 즉 이쪽을 x로 생각하면 a 마이너스 b 곱한 것이 앞에 있는 거에 덧셈에 대한 여건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 것도 뭐 비슷하게 하는데 a 쪽이니까 이번에는 0은 자 0 곱하기 b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0 대신 앞에는 0 대신에 a 더하기 마이너스 a로 쓰고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면 자, 지금과 비슷한 두 개를 더했더니 0이 나왔다. 따라서 이것은 앞에 녀석의 여건이다. 덧셈에 대한. 그래서 이 값은 앞에 있는 a, b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다. 여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세 번째 것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로 보고 여기 첫 번째 사실을 먼저 적용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a를 하나로 보겠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와 b는 곱하고요. 이거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이죠. 자, 근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두 번째 식을 이제 이용하면 마이너스 ab가 되겠습니다. 이제 ab를 계산하고 그거에 덧셈에 대한 여건, 다시 그 녀석의 덧셈에 대한 여건입니다.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또 덧셈에 대한 규칙, 기본 성질을 얘기할 때 마이너스는 네, 원래 값과 같았습니다. 이게 앞에서 정리했던 번호 기준으로 3.2.1의 1번입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만일에 이제 이 환이 특별히 이제 단위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쪽에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뭔가 되나요? 마이너스 a 곱하기 1인데 1이 곱셈에 대한 단위원이기 때문에 항등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a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즉 a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은 그냥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a 대신에 1을 넣으면 그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을 넣으면, 그리고 b 대신에 그냥 그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a라고 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a가 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오른쪽에 곱하나 앞쪽에 곱하나 그것은 덧셈에 대한 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곱셈과 여건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곱셈을 하는 건데요. 그 결과가 뭐가 나왔나요? 덧셈에 대한 여건이 나왔죠. 즉 덧셈과 관련된 성질이 오퍼레이션이 나온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과 같고 그 값은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된다 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식에다가 a 대신에 1, b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결과를 a 곱하기 b니까 1 곱하기 1, 즉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환과 관련된 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증명을 같이 한 내용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환의 곱셈과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어떤 원소를 반복해서 더하는 것을 이제 같이 결합을 하는 경우에 어떤, 성질 성립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환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아래 두 원소 A, B를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 N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기를 잘 보면 여기는 환의 두 원소니까 환에서 정의된 곱셈 연산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결과는 A, B 이 각 자체는 R의 원소가 됩니다. 자, R의 원소하고 이 정수를 이제 연달아 쓴 이 기호는 이 R의 원소 A, B를 n번 반복해서 더하라. 물론 n이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그 방법대로 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나 혹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나 서로 다 같게 되겠습니다. 자, 결과부터 보죠. 이렇게.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n하고 a가 결합된 방식은 a를 여러 번 더하는 의미인 거고요. 자, 여기 결합된 방식은 na가 a를 환에 있는 원소를 여러 번 더했으니까 환의 원소가 됩니다. na 자체는. 즉, 환의 원소와 환의 원소를 연달아 붙였으니까 환의 곱셈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도 비슷하죠. 여기는 b를 여러 번 더하는 기호인 거고요. 여기가 환의 곱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사실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귀납법을 이제 활용하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 네. 수학적 귀납법을 이제 보이는데, 적용하는데, 일단 이 성질이 정수 n에 대해 성립하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게 필요한데, 일단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물론 그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쓰는 것이죠. 수학적 귀납법으로. 자, 그 부분은 이제 뭐 여러분이 많이 해봤으니까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n이 1일 때 이 세 개가 다 같은지. 자, n이 1일 때 보면 첫 번째 식은 1 AB인데요. 이거의 의미는 그냥 AB가 되는 거죠. 자, 1A B의 의미는 뭔가요? 이거 자체가 A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B를 곱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같은 거죠. 뭐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n1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n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고 n 플러스 1일 때 생각을 하는데, n 플러스 1일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떤 원소를 n 플러스 한 번 반복해서 더하는 것은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앞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이것은 이 원소를 n번 더하고 그러고 나서 a, b를 한 번 더 더하는 것과 같죠. 자, 그런데 뭐 얘랑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여기가 뭐가 되나요? n, a, b가 되고요. 여기 a, b가 됩니다. 자, 공통적으로 b가 있죠? 그러면 b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na 플러스 a가 되죠? 자, 그럼 다시 여기가 뭐죠? a를 n번 더한 다음 다시 a를 더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n 플러스 1만큼 a를 반복해서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것이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 등식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자, n이 0일 때도 성립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n이 음의 정수일 때는, 네, 음의 정수일 때 이 기호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쉽게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세한 증명은 우리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났는데요. 네. 자, 정리, 세어렘 3.2.5 마무리까지만 하고, 네, 일단은 마치도록 하죠. 자, 특히 이제, 환 아래 단위원 1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 등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첫 번째 등식에다가, a 대신에 1을 넣는다면, 이렇게 넣죠. 이렇게 합시다. 네. a는, 환의 원소고요. 1도 환의 원소인데,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단위원입니다. 자, 그럼 얘가 뭐랑 같다는 건가요? 네. 앞쪽에 있는 것을 1을 n번 반복해서 더한 것과 a를 곱한 것과 같다는 뜻이죠. 네. 혹은 혹은 이제 이 식에서 이렇게 써보죠. a하고 순서를 바꿔서, 즉 b 대신에 1을 생각을 하면, 네, 이것은 특별하게 새롭게 얻어지는 건 없고요. 자, 오른쪽 마지막을 보면 a에 n 1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값은 뭘까요? 이것을 n이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주의할 것은 n은 지금 정수죠. 자, n1이라는 이 기호가 표시하는 이 원소는 어디의 원소인가요? R의 원소입니다. 정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이 R의 원소로서 1을 반복해서 더하라는 그런 기호이기 때문에 R의 원소이지 정수가 아닐 수 있죠. 정수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환 아래 단위원 1이 있으면 다음이 성립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1 곱하기 a가 a니까 na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즉 어떤 한 a를 n번 반복해서 더하는 것은 곱셈으로 쓸 수 있다. 환의 곱셈으로. 무엇과 무엇의 곱으로? a와 뭐의 곱? 1을 n번 반복해서 더한 거에 곱을 쓸 수 있다. 여기 곱셈이죠? 환의 곱셈. 자,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요 경우와 이제 유사하게, 물론 이제 얘랑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1이 환의 원소고요. 여기서의 이제 n은 정수니까 지금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의 1은 이제 여기서의 1과 같은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na는 1을 n번 더하는 값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과 a를 곱하는 것과 같다. 혹은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두 개를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a하고 n1, 곱셈이 같은 겁니다. 자, n1은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R의 원소라는 것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약속한 대로 세어렘 3.2.5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